안녕하세요. 오늘 코딩입니다. 오늘은 유니티의 꿀팁을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들도 많겠지만 하나라도 건진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팁으로는 제가 정말 애용하는 기능인데요. 주로 노트북처럼 화면이 작은 환경에서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유니티는 아무래도 아무리 창을 적게 띄워도 이렇게 5가지는 거의 필수적으로 항상 띄워 놓게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창이 굉장히 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마우스를 원하는 창에 올려 놓고 Shift 스페이스를 누르면 일시적으로 전체 화면을 만들어 줍니다. 어떤 창이든 전부 다 동작을 하고요. 특히나 이런 뭐 애니메이터 같은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좁거든요. 이럴 때도 전체 화면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 주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꼭 기억하셨다가 필요할 때 사용해 주시면 정말 편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오브젝트 생성에 대해서 좀 팁을 몇 개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작업을 하다 보면 빈 오브젝트를 만드는 일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이럴 때마다 이렇게 클릭해서 생성하는 게 어쩔 땐 좀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단축키를 좀 애용하시면 편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N을 누르면 빈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아래에 자식으로 새로운 오브젝트를 또 만들어야 될 경우도 많잖아요. 이럴 때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Alt Shift N을 누르면 하위에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빈 오브젝트를 만들게 되면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피봇이 나와서 위치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런 빈 오브젝트의 위치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좀 있어요.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빈 오브젝트를 누르고 이 인스펙터 창을 보시면 왼쪽 상단에 정육면체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할 수 있거든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이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길쭉한 모양의 바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의 이름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점 같은 걸 누르면 이렇게 점 형식으로 표시가 되고, 아더를 눌러서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 아무거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빈 오브젝트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오브젝트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오브젝트를 다룰 때 팁을 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의 큐브를 표면이 딱 맞게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이제 이렇게 해서 맞추다 보면은 딱 맞게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쪼끔이라도 더 들어가거나 아니면 쪼끔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깔끔하게 맞추는 방법은 버텍스 인덱싱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일단 오브젝트 하나 선택하고 V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피봇 모양이 바뀌게 되고, 마우스가 모서리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그쪽으로 피봇이 바뀝니다. 이렇게 아무 모서리 하나 잡은 다음에 이렇게 끄지 마시고 이 가운데를 눌러서 이렇게 가까이 오시면 이렇게 딱 맞게 됩니다. 모서리랑 모서리 부분을 일치시켜 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쪽 모서리, 여기는 모서리끼리, 뭐 이렇게 딱딱 모서리끼리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면 마치 길쭉한 하나의 큐브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터레인 같은 지형에 오브젝트를 배치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나무라고 치면은 나무를 이렇게 땅에 이렇게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실제로 이렇게 버테스 인덱싱으로는 동작을 안 하죠.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이제 표면 스냅인데,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면 또 피봇이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피봇을 중심으로 언덕을 따라가면서 위치가 자동으로 맞춰지는 걸 볼 수 있죠. 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부러 반쯤 파묻히게 해서 배치하는 게 좋은데, '파묻히게 하고 싶진 않다.'라고 하면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기 전에 먼저 V를 눌러서 버텍스 인덱싱을 동작해서 피봇을 한쪽 모서리로 옮겨 놓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면 이 점을 중심으로 표면 스냅이 동작하게 됩니다. 언덕 표면을 매끄럽게 따라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에 대한 팁을 좀 드리자면, 게임을 만들 때 카메라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럴 때 이 카메라를 직접 움직여서 이렇게 배치를 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게임 화면 자체를 지금 딱 이 화면으로 만들고 싶다 한다면 카메라를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F를 눌러 주시면 이 씬 창에 있는 거랑 동일하게 카메라를 그대로 옮겨 줍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카메라만 이렇게 해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카메라만 가능한 건 아니고요. 어떤 오브젝트든 다 이동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을 옮겨 놓고 이번에 만약에 큐브를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F를 누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씬 창이 보고 있는 위치로 큐브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F키를 눌렀을 때 그 오브젝트로 가까이 가는 건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를 이렇게 배치를 완성했다고 했을 때 이 오브젝트를 이제 옮겨지면 안 되잖아요. 다른 오브젝트를 막 선택하고 옮기다가 실수로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택을 막을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있는데요. 이거를 누르게 되면 이제 이 오브젝트는 선택이 안 됩니다. 지금 얘 이렇게 피봇 이렇게 나오죠? 얘는 피봇이 안 나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완성한 애들은 움직일 수 없게 선택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큐브에 스크립트를 하나 달아서 이제 움직이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면 네, 이렇게 앞으로 쭉 날아가는 거 볼 수 있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 오브젝트가 플레이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관찰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Shift F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해당 오브젝트로 가까이 오게 되는데 이때 좀 적절하게 마우스 휠을 돌려서 거리를 조절해 주고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이 오브젝트를 카메라가 따라가게 됩니다. 이 신창에서요. 자기가 선택한 오브젝트를 게임이 진행될 때 계속해서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을 만들 때 좀 중요한 게 프레임이 어떤지, 지금 게임 성능이 어떤지, 뭐 드로우 콜이나 뭐 그런 게 어떤지 그런 걸 좀 관리를 계속하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 게임 창에 우측에 보시면 여러 가지 버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정보창이 뜹니다. 보시면 이 프레임도 있고 뭐 CPU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배치는 지금 몇 개나 쓰고 있는지 뭐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실제로 인게임에서도 실제로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가 계속해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크립트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스크립트에 퍼블릭 하나랑 프리베이트 하나를 선언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라면 이 퍼블릭만 유니티 창에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유니티로 와서 아까 퍼블릭으로 선언한 A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스펙터 창에 우측 상단에 점생을 누르면 지금 노말로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디버그로 선택을 바꾸게 되시면 인스펙터 창이 굉장히 자세하게 바뀌게 되고 아까 프리베이트로 선언했던 B도 값이 얼마인지 표시가 되게 됩니다. 프리베이트라서 값은 변경할 수가 없죠. 그래도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퍼블릭으로 선언한 변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꺽쇠가루를 넣고 레인지 적고 가로를 안에다가 최소값, 최대값을 이렇게 적게 되면 아까는 숫자를 직접 입력하게 되었었는데 이제 슬라이드로 변환이 돼서 조절할 수 있게 변경이 됩니다. 제가 준비했던 꿀팁은 여기까지고요. 유니티가 워낙 숨어있는 꿀팁이 많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었는데도 빠뜨린 것도 있고 아직 저도 모르는 꿀팁들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런 꿀팁들이 쌓이는 대로 추가로 꿀팁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일단 다음번에는 유니티 꿀팁이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사용 가능한 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꿀팁을 좀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